반갑습니다. 팬커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요렇게 저 처음 사봤어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필 오프팩이라고 바르는 겔 타입의 팩을 얼굴에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면 한 10분 15분 입고 난 후에 보면은 이게 말라서 마스크팩처럼 뜯어낼 수 있는 화장품을 잘 안 써서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워낙 피부가 터서 이렇게 또 수분 크림까지 마저 구매를 했어요. 페인트를 하는 사람이 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거랑 거의 흡사하고 닮은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써볼게요. 녹차 향이 좀 나고요. 어차피 얼굴에 바르는 거니까 이게 뭐 붓으로 바르거나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얼굴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괜찮은가? 촉감은 촉촉하네요. 다른 거 바르는 거 잘하는데 이 화장품 뭐지? 너무 두껍나? 한 15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성분들은 흔히 잘 아세요. 남성분들도 이제 화장품 쪽이나 화장품을 잘 모르셔도 한 번쯤은 어떻게 지나가다 보신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15분이 훨씬 지났고요. 이게 굳어서 이제 막을 형성해서 뻑뻑해져서 말을 못하는데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제가 처음이라서요, 이 눈 부분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마스크팩인데 필이라는 게 뭐냐면 껍질이거든요. 오렌지 필 할 때 오렌지 껍질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요, 페이스 오프 영화 아시죠? 이걸 벗겨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 되겠다, 씻고 올게요. 참, 이거 샤워 오늘 몇 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 유튜버가 아니죠. 저는 어디까지나 페인트 유튜버고요. 뭐 다음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공구를 만든다든가 페인트 관련이겠죠. 아니면은 그런 쪽 개발 쪽에 또 취미가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여태껏 그냥 어떻게 뻘짓 안에 뻘짓도 했고 뭐 제 피부도 가꾸니까 나쁜 건 아니고요. 요게 국내에는 있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사실 중방식 도료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도 좀 흔히 있거든요. 스트립 파블 페인트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용어가 되게 생소하죠. 스트립 파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필러블 코팅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도마가 형성하는 페인트 막이죠.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껍질이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보통 중방식 도료에는 15리터, 18리터, 많게는 20리터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빼고는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료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화장품 껍질 액체 같은 그 젤 타입인데 피부에 바르놓고 15분이 경과된 후에 이게 막이 형성이 돼서 껍질이 벗겨졌죠. 어떤 페인트 막처럼. 하지만 이거는 이제 페인트인 겁니다. 페인트. 이거 중국에서 어쨌든 구매를 했고요. 바로 이제 뜯어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놓고, 이게 또 노즐이 있구나. 이렇게. 어떤 유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흥건하게 뿌려야지 막을 형성하겠죠.
어느 정도 막이 형성될 정도. 이게 150ml밖에 안 돼서 밀리리터죠.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양이 얼마 없는 관계로 살짝 요 범위까지만 뿌려볼게요. 일단 이게 아무리 수성을 베이스로 삼는다 해도 용제가 조금 들어갈 테니까 혼자 시킬게요. 그러고 일정 시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트립팝을 페인트 필러블 코팅 페인트가 지금 발려있는 상태고요.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우윳빛이었죠. 마르면서 이렇게 투명한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양이 120ml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범위밖에 지금 내에 코팅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이 페인트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페인트가 막을 형성해서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페인트는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막을 형성된 이 부분에 페인트를 이렇게 오염을 시켜 볼게요. 오염이 돼 있죠. 이렇게 탁상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제품이 됐든 어떤 구역이 됐든 벽면이 됐든 오염이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면은 이 제품을 오염됐다고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이 막을 제거하게 되면은 막 위에 발린 오염된 부분도 같이 제거가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거는 돼요. 제거는 되는데 필 오프 팩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화장품처럼 팩 있죠. 그것처럼 한 번에 이 코팅이 잘 쉽게 벗겨지진 않네요. 이렇게 벗기면은 인근에 자기 페인트끼리 같이 벗겨지면서 이게 일어나면서 벗겨져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상당히. 제품이 그렇게 썩 사실 좋지가 않아서 한 번에 비닐처럼 비닐 벗겨내듯이 이렇게 벗겨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막을 벗겨내야 되는데 잘 안 벗겨져요. 하지만 이렇게 투명이나 아니면 또 색깔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색깔을 많이 넣거든요. 왜냐면 어디 부분이 막을 형성했는지 알기 편하도록 색감을 넣는데요. 투명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끝단을 잡고 비닐처럼 벗겨내면은 이런 이물질이나 아니면 오염된 부분, 다른 페인트에 오염된 부분에 주로 활용이 많고요. 보통 보면은 만약에 이쪽에 도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아주 광범위한 부위 있죠. 그런 거를 비닐을 다 감싸거나 아니면은 뭐 갑바 아니면 천으로 다 모양을 시키기에는 어려운 환경, 그런 환경일 때, 시간도 없을 때, 그러면은 스프레이건에다가 이런 필러블 코팅, 흔히 말해서 스트립팝을 페인트를 도포를 한 후에 주위에 또 이제 뭐 오염원이나 아니면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그 더스트나 페인트 드랍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이쪽 것도 만약에 마감이 되면은 여기에 만약 오염되더라도 이렇게 벗겨내서 새 제품처럼 밑에 있는 물체나 아니면은 페인트 칠한 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패를 했네요. 이거 좀 두껍게 발린 데는 괜찮으나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들리죠? 이래서 쭉 이렇게 벗겨져야 되는데 잘 안 벗겨져요. 이거는 그래도 막이 좀 있어서 조금 낫네요. 막이 너무 얇아서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페인트 자기들끼리 여기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약해져서 잘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이 좀 두꺼우니까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두께가 좀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좀 떨어지는데 쉽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너무 얇아서 그런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막이 요 오염된 거를 막아주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필요 없을 때 제거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떼어낸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됩니다. 폴리비닐 알코올이라고 폴리비닐 알코올 피부 게이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PUF팩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마스크팩 있죠. 이 벗기는 거. 그거는 이 폴리비닐 알코올을 사용해요. 이게 분자식인데 CH2, CHOH가 이게 N이 뭐냐면은 몇승이가 계속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폴리가 되는 거지. 그런 거고요. 아주 분자 하나면은 뭐 기체가 됐든 거의 대부분 기체죠. 근데 어느 정도 다량체가 좀 이게 기체가 많이 모여지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모여지면 고체가 되잖아요. 이게 수없이 많이 증가가 되면은 뭐 고체가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폴리비닐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C는 탄소고요. O는 산소다. 물이 좋아하는 분자나 원자는 산소예요. 근데 물을 싫어하는 거는 탄소고요. 그래서 산소는 H2O일 때 뭐 물에 녹겠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처럼. 근데 탄소는 우리 그냥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름 덩어리는 뭐 바다에 뭐 벙커CU 같은 게 유출이 되더라도 녹지 않고 또 비중이 낮아서 물 위에 뜨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는 녹지 않는다. 산소는 녹는다. 그 말은 뭐냐면 산소는 물과 친하고 탄소는 물과 친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아쉬워졌고요. 그러면은 요게 있다는 말은 얘는 폴리비닐 알코올, 얘는 물과 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화장품 보면은 그 내용에 폴리비닐 알코올도 함유돼 있지만은 주로 폴리비닐 알코올이죠. 함유돼 있지만은 거기에 정제수 그러니까 물이 함유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촉촉하게 이 막이 물과 함께 피부를 좀 잡아주겠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면 거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팩으로서 이제 쓰이고요. 그리고 보자. 여기에 부틸알데하이드라고 뭐 RU팩 그 명명법에 의하면은 부타날이라는데요. 알데하이드 CHO가 들어가는 건데요. 요 CHO가 있죠. 그런데 부틸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되게 많죠. 탄소가 4개예요. 아까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거. 탄소가 물에 잘 안 녹고 탄소는 물하고 친하지 않죠. 네. 그러면은 얘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얘는 얘 하나만 있을 때는 물하고 친했는데 얘가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물하고 친하지 않다. 얘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오늘 설명드린 요겁니다. 그거를 뭐냐면은 폴리비닐 부티랄. 그러니까 폴리비닐 요까지는 같고 알코올에서 R을 따오고 부틸에서 그래서 폴리비닐 부틸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쳐졌으니까요. 그 제품이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스트립 파블 페인트, 스트립 용어로 스트립 파블 페인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0프라이머라고 있죠. 50프라이머. 50프라이머의 거의 주 원료가 똑같이 폴리비닐 부티랄. 거의 비닐계 타입이에요. 50프라이머도. 그 대신에 이거는 나무죠. 어떻게 보면 나무일 수도 있고 필름일 수도 있는데 잘 부착이 되는 성질은 뭐냐면 우리 비닐 알죠? 비닐 랩을 생각을 해봐도 되실 거예요. 그 랩처럼 막을 형성한다. 에폭시하고 우레탄은 또 별개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에폭시하고 우레탄은 뭐 화학적인 면도 있겠지만 화학 반응으로 이제 막을 형성하겠지만 얘네들은 아무데나 다 붙죠. 지금 이건 뭐 나무일 수도 있고 비닐일 수도 있는데 뭐 보통 PVC죠. 이거 코팅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다 붙습니다. 그게 잘 붙는 성질이 있어요. 비닐 계통이 잘 붙는 성질이 있다. 막은 좀 약해요. 다른 것보다. 보통 보면은 이중결합 이런 걸 갖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끊어져 갖고 체인 리액션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50 프라이머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50 프라이머
우리 비금속일 때 50프라이머 주로 쓰죠. 보통 금속일 때는 이제 부착이 그나마 다른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비금속일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크로 이제 도금이 됐든가 그럴 경우에는 되게 부착이 좀 떨어져요. 하지만 50프라이머 비닐을 갖고 있다. 폴리 비닐 부티랄. 여기서 비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잘 붙는다. 기능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 분자를 합친 게 요래 될 수도 있고 요래 될 수도 있고 요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에 따라 틀린데 반응하는 환경에 따라 틀린데 이게 뭐냐면은 쭉 이어지는 게 폴리비닐 부티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이런 설명들은 화학 전공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 아픈 거는 대수님 대로 안 보는 게 좋죠. 관심이 없다면은 굳이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하다가 조금 더 알고 싶다 할 때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괜찮을 거라 보고요. 대부분에 보면은 우리 벽지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거 PVC예요. 벽지. 그러니까 그냥 합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죠. 종이 2개를 붙인 거고 종이 2개를 뭐 붙인 거. 벽지,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 실크라는 게 벽지라는 게 이거는 PVC입니다. PVC 코팅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폴리죠. 폴리, 바이닐, 클로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염소겠죠. 염소. 바이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 폴리 연결진 이중결합이 연결되면은 단일결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실크벽이 PVC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페인트는 그렇죠. 비닐계 페인트가 주종이 되는 겁니다. 주로 쓰입니다. 벽지용 페인트라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다 비닐이에요. 수성도 뭐 벽지에 써도 되긴 하죠. 뭐 젯소를 바르고 그렇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웬만큼 이제 뭐 비금속이나 아니면은 뭐 비닐계 타입, 플라스틱도 괜찮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뭐 비닐로 좀 많이 쓰니까 그럴 때는 타이코트로 쓰인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타이코트. 묶어주는 타이. 넥타이 있죠, 넥타이. 넥이 이건가요? 넥타이. 맞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생각 외로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시공을 못한 거죠. 더 두껍게 바르면 그래도 잘 이쪽 부분은 잘 떼져요. 봐봐요. 그나마. 근데 이거보다 훨씬 좀 더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끼리 같이 이렇게 쭉 떼주려면 시공도 잘 못했고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참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